안녕하세요. 공준모에서 수리 영역을 강의하고 있는 김은기입니다. 이번에는 자료 해석 14강 식의 대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강의는 식의 이항이라 그래서 식이 딱 하나인 경우에 대해서만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강조 드린 게 첫 번째, 주어진 정보가 무엇이냐? 1. 두 번째, 구해야 할 정보가 무엇이냐?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어차피 식이 하나니까요. 이렇게 이제 식이 2개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나에게 주어진 정보가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잘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 더 알면 좋은 게 식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소거가 가능하냐를 아셔야 되는데, 소거하는 방식은 정말 간단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는 분모에 하나는 분자에 둔 상태로 곱해주면 서로 약분돼서 소거된다. 하나는 분모에 하나는 분자에 둔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하려고 하는 게 분수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x분의 y를 구하라고 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x라는 단어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딱 찾았어요. 그 다음에 그 친구의 위치가 분자인지 분모인지도 보셔야 돼요. 다음에 y를 봐놓고 x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y라고 그랬습니다. y의 위치도 한번 찾아주고 걔가 분자인지 분모인지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위치가 같지 않다면 나누기를 붙여서 위치를 뒤집어 준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같이 풀면서 조금 이해를 깊게 만들어 봅시다. 이 친구는 지방세에 대한 내용이고, 자료를 봤더니 첫 번째 준 정보는 인구수, 두 번째 준 정보는 인구수 대비 인구수당 징수액이고, 세 번째로 준 정보는 세대당 징수액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뭘 구할 수 있겠다? 징수액. 이 세 개를 합치면 뭘 구할 수 있겠다? 세대수를 구할 수 있겠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징수액이 가장 많은 지역이 4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게 징수액이야. 징수액 어딨어? 만 보세요. 2개 다 있죠. 그리고 나서 근데 이 친구는 인구수라는 게 있고 이 친구는 세대수라는 게 있죠. 인구수를 없앨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야. 인구수에 대한 정보를 줬으니까 없앨 수 있네. 세대수를 없앨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세대수는 주지 않았으니까 지워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준 정보가 뭔지를 꼭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인구수 없애야 되니까 분자에다가 인구 만들어줘야 돼서 양변에다가 어떻게 인구수 곱해주면 되겠다. 즉 인구 곱하기 1인당 징수액 가장 큰 게 4지역이냐라는 의미예요. 얘보다 더 큰 친구가 있을까 하고 보니까 1인당 징수액이 더 큰 친구는 얘밖에 없어요. 얘도 있네요. 이렇게 2개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친구는 인구수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안 되겠고, 인구수 더 큰 친구 누구 있나 봤더니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친구 1인당 징수액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가장 큰 친구는 4겠다 동그라미. 다음에 두 번째, 세대수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세대수 여기 있어. 그럼 우리 이 세대수가 필요해. 그러면 얘를 필요하려면 얘 말고 또 누가 있어야 돼? 지방세 징수액. 지방세 징수액은 아까 구한 방식을 이용해서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구하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거예요. 내가 세대수가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인구수랑 서로 위치가 똑같죠. 그러면 분자가 똑같네요. 그럼 분모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1인당 징수액이 5천이에요. 그런데 세대당 징수액이 1만이에요. 2배가 됐죠. 얘가 2배가 되려면요, 분모는 어떻게 돼야 돼요? A랑 B가 2배래요. 그럼 분모는 어떻게 돼야 된다? 반이 돼야 된다. 얘가 분모라면서요. 이 둘 사이의 관계에다가 이제 인구수를 대입해주면 분모의 값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4지역을 한번 살펴보니까 4천, 대충 5천에서 대충 한 12,000으로 갔네요. 그럼 2.4배. 얘가 2.4배 됐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2분 나누기 2.4가 돼야 돼. 라고만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더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보다 더 크려면 분모가 작든가 분자가 커야겠죠. 근데 여기 분자 더 큰 친구 하나 있잖아요. 얘의 관계를 봤어요. 얘 2000에서 4200이면 2.1배거든요. 너는 2.4배라며. 근데 너는 2.1배네. 나누기 2.1배. 그럼 누가 더 크겠다? 당연히 아가 더 크겠다. 아가 제일 큰진 모르겠지만 4가 제일 큰 건 아니야. X 표시. 다음에 디귿. 세대당 인구수래요. 얘는 뭐다? 세대를 분모에다가 인구를 분자에다가. 그럼 세대 어디 있어? 여기 똑같이 지금 위치 어디 있죠? 분모에 있죠. 그러니까 냅두는 거예요. 다음에 인구 어디 있어 하고 보니까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요. 근데 세대에 지방세 징수액을 없애줘야 되니까 위에 있는 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는 어떻게? 지금 분모에 있는데 얘는 분자에 있어. 따라서 앞에 나누기 붙여줘야 돼. 얘를 x, 얘를 y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다? x 나누기 y. 즉 y분의 x 값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마지역 한번 봅시다. 마지역 y분의 x. 대충 37분의 94를 떠올리래요. 2 하면 얼마다? 2 하면 74. 그리고 20 남았으니까 2.5보다 크다 정도로 잡아주고 시작합시다. 혹시 2.5보다 더 큰 친구 있니? 보니까 이렇게 보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2배부터 생각해 보는 거예요. 2배 근처, 2배 근처. 얘 2배 하면 400 남네. 2.5까지는 안 돼. 2배 하면 2400이어서 600보다 덜 남네. 2.5는 안 돼. 얘는 2.5 안 되고 2.5 안 돼. 따라서 혼자 2.5보다 큰 친구는 누구? 마밖에 없어. 그래서 디귿 동그라미 정답을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2.5배가 보기 힘들다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좋아요. 얘한테 그냥 2배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몇 배로 볼 수 있다? 5배. 2만이잖아. 5배 안 되네. 4만이니까 5배 안 되고 16,000 안 되고 2배에도 6,000은 안 되고 2배에도 14,000 안 되고 2배에도 24,000 안 되고 2배에도 1만이 안 되니까 끝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1인당 징수액이 많을수록 세대당 징수액도 많대요. 그럼 비슷한 친구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제일 비슷한 게 가랑 4예요. 가랑 4. 1인당 징수액은 가가 높은데 세대당 징수액은 4가 높아서 너는 안 된다. 다음에 옆에 있는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이 친구를 봤더니 A시험 응시 및 합격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뭐 합격률 응시율이 나와 있어요. 주어진 정보를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접수 인원 응시율 합격률 줬어요. 그래서 1차에 대한 우리 접수 인원만 알고 있어요. 다음에 2차에 대한 접수 인원은 1차의 합격 인원이래요. 1차 합격 인원을 아느냐 생각해 보니까 접수에다가 응시율 곱하면 응시 인원 나오고 거기다가 또 합격률까지 곱하면 뭐 나온다? 1차 합격 인원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2차의 접수 인원까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접수 인원 알면 응시율과 합격률 또 곱하면 결국 2차의 합격 인원까지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보도록 합시다. 기억. 1차 시험 응시율이 가장 높은 연도와 2차 시험 응시율이 가장 낮은 연도가 같대요. 읽을 때 약간 이상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둘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어쨌건 찾으라고 하니까 먼저 찾아봅시다. 찾을 때 앞자리는 다 9니까 10의 1의 자리에 좀 집중해서 보세요. 1의 자리 집중해서 보니까 가장 큰 건 98. 여기 1의 자리 4죠. 더 작은 친구 있나 봤더니 더 작은 친구 있어서 기억 X. 다음에 1차 시험 합격률이 가장 낮은 연도와 2차 시험 접수 인원이 2,000명이래요. 1차 시험 합격률이 가장 낮은 연도. 찾아보니까 14년이네요. 14년에 2차 시험 접수 인원, 뭐다? 1차 시험 합격 인원이 2,000명 이상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원래 8,000이네요. 8,000에다가 25% 곱하면 2,000 되죠. 근데 얘 25%보다 크잖아요. 그 큰 거를 여기다가 넣어준다. 그럼 얘는 25% 곱하기 1.1 정도 되니까 1.1 넣어주면 100%보다 커지네요. 8,000 곱하기 100%보다 큰 거 곱하기 25%니까 2,000명 이상이다. 동그라미. 다음에 디귿. 2차 시험 합격 인원이 가장 많은 연도는 12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2차 시험 합격 인원 12년.
2차 시험 합격 인원이면 이거 다 곱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다 곱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거예요. 접수 인원끼리, 응시율끼리, 합격률끼리, 응시율끼리, 합격률끼리 한번 봐봐요. 합격률끼리 봤을 때 얘가 합격률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다른 합격률들은 되게 작은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애들 빼면 한 요 4개 정도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린 이제 이 4개만 보는 거예요. 11에서 14년도만 본다. 11에서 14년도만 볼 거고 가장 크다 그런 게 12년도예요. 자, 이제 12년도를 기준으로 밑에 있는 친구와 위에 있는 친구를 싹싹 한번 봐봐요. 여기서 합격률도 혼자 꽤나 많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왜 대체 합격률을 기준으로 잡았냐면요. 이 친구들은 둘이 500 차이 나잖아요. 500 차이 나면 해봤자 5%거든요. 근데 여기선 3만 차이 나도 10%예요. 여기서는 3 차이 나면 30%예요. 1 차이만 나도 한 1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지울 수 있겠다. 누구? 2013. 그럼 다시 11, 12, 14만 볼 거예요. 11, 12, 14만 보면 이렇게 10% 넘게 차이 나거든요. 이렇게도 10% 넘게 차이 나고 심지어 얘도 작아요. 얘만 크니까 너 지워져. 그리고 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11년과 12년 보니까 12년이 크고 12년이 크고 12년이 크고 12년이 크고 12년이 커요. 따라서 뭐다? 모두 다 12년이 크기 때문에 이 친구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항의 곱셈을 비교할 때는요. 개별 항들끼리 몇 배인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서 특수하게 배수가 큰 친구 있으면 걔를 우선 잡아서 보시면 된다. 다음에 리을 1차 시험 접수 인원이 가장 많은 연도에 합격 인원도 가장 많대요. 접수 인원 가장 많은 연도는 16년입니다. 그럼 이 친구도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곱하는 게 3개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렇게 볼 건데 합격률끼리, 접수 인원끼리, 응시율끼리 볼 거예요. 우선 합격률끼리 한번 봅시다. 16년. 16년보다 합격률 더 높은 친구 누구 있나 보니까 17년도 있고 그 다음에 08년도 있어요. 이 2개만 한번 볼게요. 한 1.2배 정도 됐는데 얘가 더 커요. 근데 이렇게 1.2배도 안 되니까 가장 많은 건 아니다. 가장 많은 게 17년인지 모르겠어요. 나머지랑 검토 안 해봤으니까. 하지만 16년이 가장 많은 건 아니다 하면서 X 표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3번으로 처리해 주시고 다음에 338번 2017년 1차 시험 합격 인원이래요. 얘 뭐 하면 되겠다? 요거 3개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13200 곱하기 96.7 곱하기 36.4인데 이 친구는 100%에서 3.3% 빠진 거거든요. 3.3%는 30분의 1이에요. 그래서 30분의 1만큼 줄여라 라는 의미고 얘는 얼마인가 봤더니 36363636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따라서 뭐다? 11분의 4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여기에는 이 친구는 30분의 29고 이 친구는 11분의 4라는 겁니다. 얘 11의 배수인 게 잘 보이니까 11분의 4부터 합시다. 1200 곱하기 11이니까 나눠주고 여기다가 곱하기 4 하시면 4800. 거기서 얼마를 줄여주면 된다? 30분의 1. 이 친구의 30분의 1은 얼마인가 보니까 3분의 1이 1600이고 여기서 30으로 나눠주면 160만큼 줄여주시면 되겠다. 160만큼 줄이면 4640 정도 나오죠. 4640의 가장 근처에 있는 친구 확인해보면 1번이다.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내용이고 봤더니 GDP 그리고 GDP 대비 연구개발비래요. GDP가 뭐죠? 분모. 둘이 곱하면 연구개발비 나오겠다. 연구개발비 대비 공공연구개발비래요. 셋이 곱하면 공공연구개발비 나올 거고 넷이 곱하면 중앙정부개발비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각주를 봤더니 연구개발비는 공공연구와 민간연구로 구성된대요. 따라서 이 친구 50% 말고 남은 50%는 뭐가 된다? 민간연구. 이 친구는 뭐다? 중앙과 기타 공공이니까 남은 40%는 뭐가 된다? 기타 공공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39번부터 봅시다. 1번 2020년 GDP 대비 중앙정부 개발비래요. 그럼 얘는
GDP를 분모로, 중앙정부를 분자로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GDP 어디 있어? 제일 위에랑 두 번째 있죠. 그런데 두 번째가 분모고 얘도 분모예요. 그 다음에는 중앙정부 어디 있어 하니까 제일 밑에 있죠. 중앙정부는 공공이 분모고 중앙정부가 분자거든요. 공공을 없애야 돼서 얘가 필요한데 얘 필요하면 중앙개발비도 필요하니까 뭐야? 이렇게 3개 곱해주라는 거다. 가장 낮은 게 C국이래요. 2020년에 C국. 곱하기 3개를 비교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으로 봤을 때 얘가 GDP 대비 연구개발비가 가장 낮네요. 대신 나머진 좀 높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 낮은 친구랑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한 80% 정도 큰데 요것도 커버리네. 그러니까 뭐야? C국이 가장 낮겠다. 동그라미. 다음에 2번 친구 봅시다. 2번. B국의 공공연구개발비 10년이랑 20년 500% 이상 증가했대요. 즉 6배가 됐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B국이니까 4개 다 곱해줘야 되죠? 3배.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1.5배, 이렇게 가면 1.5배. 따라서 3 곱하기 1.5 곱하기 1.5. 15 곱하기 15가 225니까 이 친구가 2.25배. 곱하면 6배 이상이구나. 동그라미. 다음에 3번. 2020년 중앙정부 연구개발비가 가장 큰 국가는 이래요. 얘는 다 곱해주라는 거죠. 다 곱하는 거에서 제일 큰 거 찾으래요. 근데 2국이래요. 2국. 여기서 약간 비교할 만한 친구는 누가 된다? D국. 왜? GDP가 거의 3배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이 두 친구 한번 보니까 얘는 3배인데 요렇게가 2배고 요렇게가 2배 더 크니까 3, 2, 2. 그래서 뭐다? 2 곱하기 2가 더 커서 2국이 가장 크구나. 동그라미. 다음에 4번. 2010년 연구개발비가 가장 많은 국가는 연구개발비면 2개만 곱하는 거예요. 2020년에도 가장 많대요. 2개만 곱했을 때 가장 큰 거 찾으라고 하고 있어요. 10년도 좋고 20년도 좋아요. 일단 보면서 내가 제일 큰 거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어디일까 하고 보니까 얘가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얘가 제일 크다는 게 제일 쉽게 보여요. 그래서 얘가 이쪽에도 제일 큰가 한번 보는 거예요. 봤더니 제일 커요. 혼자 많이거든요. 만들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다? 가졌다. 동그라미. 다음에 5번. 2010년 연구개발비가 가장 적은 국가는 2020년에 연구개발비도 가장 작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구개발비가 가장 적은 국가를 싹 훑어보니까 어쨌건 A랑 B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A는 곱해보면 240, 얘는 35 곱하기 6인데 2를 넘겨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70 곱하기 3이어서 210. B국이 가장 작네요. 여기에서도 B국이 제일 작은가 봤더니 얘는 450, 얘는 900 넘어서 둘이 똑같진 않네. X 표시. 정답을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문제도 풀어봅시다. 2국의 기타 공공 연구 개발비래요. 기타 공공이면 뭐다? 여기 마지막 친구에서 얘가 40%가 아니라 얼마로? 60%로 생각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2국이니까 우리 2국으로 한번 올라가서 구해봅시다. 2국. 기타 공공이면 이 친구가 아니라 이 밑에 친구죠. 이 밑에 친구를 얼마로 생각해라? 이 밑에 친구를 10으로 생각해라. 자, 이거를 이제 구해볼 거예요. 250에 16%. 어려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160에 25%. 너무 쉬워졌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숫자를 형상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단위가 아니라 형상이다. 따라서 얼마? 40. 그리고 나서 몇 퍼센트? 40%래요. 16. 그리고 나서 몇 퍼센트래요? 10%래요. 1.6. 단위가 10억이니까 결론적으로 나오는 건 얼마다? 16억 달러이다. 16억 달러인 친구 어디 있어? 2번에 있어.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계 2항에 대한 내용이었고 시계 2항은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뭐다? 1. 어떤 정보를 나한테 제공했는가? 2.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3. 내가 구해야 되는 거에 분자는 뭐고 분모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대해서만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배운 거 뭐였다? 여러 가지 항들을 곱할 때는 각각의 항들끼리 몇 배인가 좀 생각해 주시면 가장 큰 친구 또는 가장 작은 친구를 구하기 편해진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봬요.